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신용 등급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로 인해 하향 조정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TV 시장의 성장 둔화와 LCD 경쟁 심화, 중소형 OLED 고정비 증가 등으로 실적 회복이 어려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중기업인 LG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중국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노딱 때문에 수익 창출이 어려운데 자율 구독료와 회원가입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가입과 자율 구독료 후원은 진자유TV가 있는 원동력이 되오니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월 31일 2019년도 가결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 적자가 무려 1조 3천억 원, 당기순이익 적자는 3조 원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는 LG 디스플레이의 신용등급을 기존 AA- 부정적에서 A+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앞으로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평가입니다. 어쩌다가 LG 디스플레이가 이 꼴이 났을까요? 그나마 A라는 등급을 아직도 붙여준 것은 적자 1년 차이기 때문인데요. 2년 연속 적자가 되면 신용등급이 곤두박질 쳐질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미래입니다. 한신평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익성이 저하된 LCD TV 패널 생산 능력을 점차 축소하고 고부가 IT 패널 위주의 믹스 개선이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IT 제품군에서도 패널 제조업체들의 공급 능력 확충으로 점차 경쟁 강도가 심화될 전망이어서 현 수준의 수익성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구조혁신 작업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력 수익 기반인 LCD TV 시장 지배력과 수익 창출력 약화 등을 감안하면 LCD 부문에서 2017년 이전 수준의 이익 창출력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면서 사상 최악의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LG그룹은 미국이 보안 문제로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하며 미국 따윈 필요 없다며 화웨이 5G 장비를 끝까지 도입하겠다고 한 대표적인 친중기업입니다. 이미 2년치 네트워크 장비 재고를 확보했다니 미국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화웨이 친중 세력에 제대로 줄을 서겠다는 것을 명확히 할 정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보이콧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LG U+ 측은 화웨이 장비 재고가 충분해 5G만 구축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보이콧하는 것은 보안 문제 때문인데 미국의 제재에도 2년치 재고만 확보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니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2년 뒤에는 영업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2년 뒤에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더 이상 못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LG그룹은 아마도 모종의 중국과의 커넥션을 통해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 염려 말라는 답을 듣고선 이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둘러싼 언론의 반응들을 보면 화웨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훌륭한데 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도 결국에는 화웨이를 도입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으니 미국도 결국 손을 들 거다는 식의 뉴스 논조들을 내놓고 있는데 LG그룹도 같은 판단, 즉 오판을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주류 언론들이야 워낙 친중파들이 많아서 저런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고 LG도 친중기업이니 당연히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될 게 분명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경영하는 회사는 결국 어리석은 결과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LG그룹이 명확히 친중기업이라는 점은 화웨이 장비를 무리하게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계장비는 호환성 때문에 한 가지 장비 계열로 일치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LG U+가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현재 LG U+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코어 장비는 이미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화웨이 장비로 5G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코어 장비도 화웨이 장비로 대체해야만 제대로 된 효율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코어 장비를 다시 깔려면 막대한 투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지국 같은 겉장비는 어차피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싼 화웨이 장비로 깔더라도 코어 장비는 교체를 하려면 인프라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존 투자 자산을 괜히 뜯어내는 꼴이 되고 추가적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LG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는 코어 장비가 아닌 장비들로만 도입을 하고 코어 장비는 그대로 삼성과 에릭슨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LG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모두 무리수인 화웨이 제품으로 코어 장비까지 완전히 대체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LG가 얼마나 친중적인 기업인지를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LG 디스플레이의 막대한 적자 원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3조원 가까운 적자를 실현한 이유는 바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저가 공세, 즉 치킨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저가로 제품을 양산해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해당 산업에서 중국이 저가 물량으로 기존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의 제품을 밀어내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업종 투자 금액은 1조 2천억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LCD 시장은 중국 업체들에 의해 장악이 완료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LG가 LCD에서 손을 떼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1조 6천억 원이라는 LCD 관련 자산 손상 비용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물량 공세로 글로벌 LCD 시장을 점령한 것처럼 OLED 업종에서도 중국식 인해 전술로 한국 업체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LCD 시장에서는 퇴출된 것과 다름없는 LG 디스플레이가 만약 중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OLED 시장까지 저가 물량 공세로 치고 들어온다면 기업의 생존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LG그룹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BOE라는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작년 처음으로 출하 면적 기준의 점유율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LG가 LCD 시장 바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미 LCD 시장을 잡아먹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삼성, LG가 장악하고 있는 OLED 시장까지 치킨 게임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OLED 시장마저 수년 내 중국에 추격당하는 것 아니냐는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LCD 주도권을 내준 후 OLED로 격차를 벌리려 했지만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추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1차 타깃은 한국이 압도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시장입니다. 중국 업체 BOE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중소형 OLED 패널을 납품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도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업체의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중국 BOE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군요. 중국 정부도 LCD 사업에 줬던 보조금의 일부를 빼서 OLED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중국에게 OLED 시장까지 빼앗기는 것 아닐까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LCD에서 한국 추격에 성공한 공격적 투자 전략을 중소형 OLED에도 적용해 3년 뒤에는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9인치 미만 중소형 OLED는 2년, 대형 OLED는 5년 내에 한국 디스플레이를 쫓아와 시장이 레드오션이 될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모바일 OLED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마저 중국의 약진으로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최근 우한폐렴 사태 때문에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LG도 한숨 돌릴 기회를 얻었지만 이걸 가지고 장기적인 호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도망갈 시간이 조금 더 생겼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LG가 과연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도망을 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명언이 될 말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친중하면 3대가 망한다입니다. 요즘 결혼들을 늦게 해서 3대면 거의 100년이 육박하는 시간입니다. LG가 애비 구본모 때부터 친중을 했으니 이제 아들 구광모 때 제대로 말아먹고 다음 세대에 폭삭 주저앉을 일만 남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신 분을 비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 안타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면 폭삭 망하는 사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LG가 과연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룹의 본체 LG전자도 위태해 보입니다. 다행히도 LG그룹의 의지와는 달리 미국이 중국을 패권전쟁에서 찍어 누르며 고사시키고 있어 그나마 미래가 보이지만, 그 미래가 LG에게도 허락이 되려면 LG가 친중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중국의 몰락과 함께 같이 몰락해버리지 않을까요? LG그룹이 친중한 대가로 파산이라는 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전철을 보며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회원가입과 자율구독료 계좌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